바로 미국 갈 생각이야. 나 한국에서 애 키울 생각 없고 미국에서 원준이 교육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당신은 내 결정 따라줬으면 좋겠어. 그럼 나 기러기 아빠 되는 거야? 나 원준이랑은 떨어져도 당신이랑은 못 떨어지니까 원준이 혼자 보내든지 아니면 둘 다 가지 말든지 해. 이제 8살 되는 어린애를 어떻게 혼자 보내? 원준이 중학교 들어갈 나이쯤 되면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남편은 죽어도 기러기 아빠 생활 못한다고 했지만 남편에게 질려버린 저는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아들과 미국으로 떠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했었는데 만 1년이 되고 난 후부터는 저에게 남편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남편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당신이 미국으로 올 필요 없고 나랑 원준이가 한국으로 갈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 왜? 내가 가려고 티켓팅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왜 당신이 한국으로 온다는 거야? 그냥 내가 갈게. 아빠랑 엄마 못 본 지 3년 됐잖아. 나도 아빠랑 엄마 얼굴 좀 보고 원준이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내가 가려고. 다음 주 수요일에 도착하니까 집 좀 깨끗이 치워놔. 아들과 미국으로 오고 난 후 저도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고 3년 동안 한국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3년 동안 남편이 미국으로 와서 저희 보고 갔었는데 갑자기 부모님 얼굴이 보고 싶어진 저는 3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한국에 도착해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처음 보는 옆집 여자가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저기요, 그쪽 누구신데 자꾸 거기서 얼쩡거리세요? 여기 사는 아파트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오는 곳인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네, 저 이 집 안주인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쪽이 이 집 안주인 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 집 부부랑 잘 아는 사이인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집 잘못 찾아오신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이 집 부부랑 아는 사이라고요? 여기 저희 남편 혼자 사는 집인데 그쪽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집 안주인이랑 저랑 친한 사이라고요. 당장 안 가시면 제가 이 집 주인 부릅니다. 저에게 화를 내는 옆집 여자를 보며 저도 화가 나기는 했지만 일단 오해는 풀어야 될 것 같아 옆집 여자에게 제 휴대폰에 있는 남편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이 사람 사는 거 맞죠? 제가 이 사람 아내 되는 사람이라고요. 아들이랑 미국에서 지내다가 3년 만에 온 거라 그쪽이 못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이 집 안주인 맞습니다. 저희 남편 기러기 아빠인데 부부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방금 있었던 일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폰에서 남편 사진을 확인한 옆집 여자는 못 볼 거라도 본 사람인 마냥 놀라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겨우 집으로 들어온 저는 짐도 풀지 못하고 바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야만 했습니다. 옆집 여자가 하는 말을 그냥 흘러들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다른 여자의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는데 저는 기어코 화장실 휴지통에서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뭉치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집에서 다른 여자랑 부부 행세하면서 살고 있었더라? 이 머리카락 누구 머리카락이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대꾸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니 저에게 변명 따윈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러기 아빠는 다 그렇게 살아.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러게 누가 나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리래? 딴 년이랑 내 집에서 부부 행세하고 산 거 인정한다 이거지?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기러기 아빠든 뭐든 바람 피우는 걸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냐고. 외로워서 그랬다, 외로워서.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붙잡았는데도 당신이 나 버리고 가버렸잖아. 이거 다 당신 탓이야. 내 탓할 거 없다고.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 말문이 막혔고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 건가 싶었습니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를 사위로 인정 안 해주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남편 노릇을 해야 되고 당신 부모들한테 사위 노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우리 아빠랑 엄마 보고 사위 노릇하라고 했어? 내가 볼 땐 당신 아직도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랑 엄마 당신 사위로 인정한 지 오래야. 아니, 장모님 병원 오실 때마다 나 모르는 척하는 거 당신 알아? 장인어른도 똑같아. 그리고 지금 만나는 그 여자는 당신이랑 다르게 나의 모든 모습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여자야. 그뿐인 줄 알아? 우리 엄마한테도 당신이 못하는 며느리 노릇하고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제가 남편을 두고 미국으로 가버린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해도 나와 함께 살던 내 집에서 딴 여자랑 새살림을 차린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나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우리 이혼해. 그리고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이혼? 네가 나랑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대단하신 너희 엄마랑 아빠한테 가서 나랑 이혼하겠다고 말해봐. 참 좋아하시겠다. 그치? 당신 엄마 아빠한테 이혼한다고 말 못하면 그냥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살아. 그날 남편은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저는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 앓고만 있었는데 친정 엄마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다은아, 큰일 났어. 너희 아빠 대구 출장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트럭이랑 부딪혀서 사고 났대. 일단 바로 수술 들어가긴 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가족들 부르라더라. 얼른 좀 와봐. 3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와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들려온 아빠의 사고 소식에 병원에 달려갔더니 아빠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아빠 수술은 잘 끝났대? 아빠 죽는 거 아니지? 응급조치는 해놓긴 했는데 선생님 말로는 너희 아빠 못 깨어날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구나. 너희 아빠 너랑 원준이 본다고 엄청 설레했는데 어쩜 좋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사위이기는 하니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했는데 남편은 연락을 받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줬습니다. 여보, 아빠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래. 당신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연락했어. 엄마한테는 아직 우리 얘기 안 했으니까 당신이 우리 아빠 장례식 끝날 때까지만 사위 노릇 좀 해줘. 미워도 남편은 남편인지 저는 남편에게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한참을 울고 난 후 정신을 차리자 남편이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 당신만 용서해준다면 나 당장 그 여자랑 정리할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때라 그랬던 건지 저는 남편의 말을 믿어보고 싶었고 그런 남편을 용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남편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낀 게 한몫했습니다. 이번 일은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정리하고 돌아와. 아빠 장례식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던지 당신이 미국으로 같이 가든지 하자고. 당장 내일이라도 돌아가실 줄 알았던 아빠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셨던 건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버티고 계셨습니다. 아빠가 깨어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며 아빠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준 그 친구였죠. 야, 강다은, 너 아직도 태군 오빠랑 한창 신혼이더라? 오빠가 너 준다고 엄청 신나하면서 우리 남편한테서 차 한 대 계약해갔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 없는데?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지금 아빠가 중환자실에 저렇게 있는데 차는 무슨 차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 태군 오빠가 자기 애인한테 뽑아주는 거라고 계약했다던데? 오빠 아직도 너 부를 때 애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 부부 그렇게 떨어져 지내도 사이가 엄청 좋은가 보다 하고 너무 부럽더라고. 친구의 남편이자 남편의 친구는 외제차 판매 영업사원이었는데 남편이 친구에게서 외제차 한 대를 계약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받을 유산 때문에 신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외제차 계약을 한 듯 했습니다. 다은아, 아빠 깨어나셨대. 아빠가 너 찾으니까 얼른 중환자실로 들어가 봐.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하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 때문에 무너진 제 세상은 기적처럼 의식을 차린 아빠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깨어나고 난 후 저는 남편에게 다른 티는 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깨어나셨으니까 나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원준이 새학기 시작해서 여기 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여보. 그래, 뭐 긴 이야기는 나중에 만나서 다시 하자. 내가 미국으로 가든지 할게. 그동안 고생했어. 남편에게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흥신소를 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다는 그 상간녀의 신상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정말 미국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날 바로 상간녀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다음날 집이 비워진 틈에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 집 안에 있는 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주세요. 웬만하면 2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집에 있던 짐을 다 빼낸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저녁에 상간녀와 함께 집으로 귀가한 남편은 굳게 닫힌 현관문 때문에 놀라 경찰에 신고를 했길래 제 발로 집 앞 현관문까지 찾아갔습니다. 미국으로 간 줄 알았던 제가 나타나자 남편이 화들짝 놀랐고 상간녀는 남편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미국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 원준이는 어떡하고 당신이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오늘 아침에 이 집안에 있던 물건 싹 다 갖다 버리고 현관 비밀번호 바꿨어. 당신 참 당당하게 저 여자랑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네? 당신 진짜 미쳤어? 남의 집 비밀번호를 당신이 왜 바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짐들을 다 버리면 어떡하냐고? 남의 집이라니? 여기 내 집인 거 잊었어?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그리고 당신 여기서 나랑 신혼 시작하고 여기서 우리 원준이 나와서 기른 거 까먹고 딴 년 데리고 와서 새살림 차린 거니? 당신은 그렇게 사는 게 쪽팔리지도 않아? 그때 주변에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남편은 이전만큼 당당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신 오해야. 나 얘 보고 짐 찾아가라고 잠시 부른 거지 다시 같이 살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정리하겠다고 했잖아. 웃기고 앉아있네. 당신 내가 진짜 바본 줄 알아? 당신 뒤에 있는 그 여자도 우리 아빠 병원 원무과에서 일한다면서?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설마 우리 뒷조사한 거야? 당신 그거 불법인 거 몰라서 그래? 나 범법 행위한 거 없고 당당하니까 나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 내 집에서 바람핀 주제 나한테 할 말이 있긴 해.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는 남편과 저희 아빠 병원에서 처음 만나 바람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쫓겨나 저희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건데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아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오빠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서방이 우리 병원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페널티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두 사람 우리 병원에서 쫓아낼 거니까 다은이 너는 걱정하지 마라. 화가 단단히 난 오빠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사무실에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짐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바로 두 사람에게 해고 통보를 해버렸죠. 남편과 상간녀가 저희 아빠 병원에서 잘리는 일은 당연했기에 그걸로 남편이 저에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집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쫓겨난 남편과 그 상간녀가
갈 곳이라고는 시모 집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았던 저는 바로 남편 고향으로 달려가 바로 시모가 시장에서 운영하는 신발 가게에 먼저 들렀습니다. 애미,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니? 왜 연락도 없이 혼자 왔어? 원준이는 어떡하고? 여기 어머님 아들이랑 그년 왔죠? 저 알고 왔으니까 당장 나오라고 하세요. 나오긴 뭘 나오라고 해? 그리고 그녀는 또 누구야? 태곤이 여기 온 적도 없고 나한테 연락도 없었으니까 그만하고 돌아가라. 시장 사람들 너 이러는 거 보고 이상한 소문 낼까봐 걱정이다. 제 눈치를 보면서도 뻔뻔하게 나오는 시모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시모 가게 앞에 놓여있는 신발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어머님, 당장 가게 빼세요. 이 가게 제가 제 돈으로 차려드린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 가게 명의 제 명의인 것도 잘 아실 테고요. 저 어머님한테 이 가게 돌려받아야겠으니까 당장 가게 빼주세요. 아니다. 어머님은 여기에 드린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그대로 몸만 나가시면 되겠네요. 애미야, 나한테까지 왜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좀 풀어보자. 나 이 신발 가게로 겨우 먹고 사는데 이걸 네가 뺏어가면 어떡해? 뺏어가다뇨. 돌려받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면 그러지 말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어머님도 그 상간녀랑 붙어먹을 수 있어요? 제가 난동을 부리자 시장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시모의 신발 가게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가게 앞에서 신발을 집어던지며 발악을 하자 시모는 시장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며 도망을 가버렸고 저는 바로 시모 가게 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집도 뺏고 회사에서도 쫓아내고 시모의 가게까지 문 닫게 만들었지만 저의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남편 차 출고일을 알아내고 난 후 저는 그날 남편이 상간녀에게 주기 위해 샀던 차가 출고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은아, 알아보니까 태곤 오빠 계약서에 미리 사인해둬서 지금 저 차 태곤 오빠 명의차라고 하더라. 내가 이거 알려준 거 절대로 태곤 오빠한테 말하면 안 돼. 나 그럼 우리 남편한테 이혼당할지도 몰라. 출고되는 차가 남편 명의인 것까지 확인한 저는 바로 남편 차로 달려가 망치로 내리찍어 버렸습니다. 처음엔 영업소 직원들이 나를 뜯어 말렸는데 제가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고 있던 남편의 친구는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이 몇 시간 후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신 할 만큼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나 이미 당신 때문에 잃을 수 있는 건 다 잃었어. 이제 그만해.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놈 걷어들여서 평생 살 집도 구해줘, 직업도 구해줘.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줬더니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 돈 때문에 당신 만나고 당신 꼬셔서 결혼한 건 맞아. 근데 결혼해보니까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 나는 당신한테 돈보다 사랑을 더 받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어떻게 했어? 당신 나 버리고 미국 갔지? 당신이 먼저 내 뒤통수를 친 거나 다름없다고. 당신 나랑 눈만 마주치면 돈돈거렸잖아. 그런 당신이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간 거라고. 당신이랑 살면 피 말려서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간 건데 자기가 한 짓은 생각 못하고 어떻게 내 탓을 해? 바람 피운 걸 어떻게 내 탓을 하냐고! 끝까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남편에게 남아있는 걸 모조리 다 뺏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저희 아빠 병원에서 받은 퇴직금을 이혼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로 다 토해내야 했고 저와 이혼 후에는 그 어떤 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 중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남편이 저 몰래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아빠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말이죠.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날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은 거야? 내 허락 없이 그 집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유산 좀 챙길 수 있나 싶었는데
장인어른 깨어나시는 거 보고 유산은 개뿔, 평생 당신한테 잡혀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뭐라도 챙기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거였어. 팔 수 있든 없든 일단 해보려고 했던 건데. 왜? 뭐 그것도 어떻게 죄명 만들어서 고소하게? 고소는 무슨, 그냥 애잔해서 물어본 거야. 평생 없이 산 놈이라 그런지 어떻게든 남의 거 뺏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나중에 우리 원준이 크고 아빠라는 핑계로 얼씬거릴 생각하지 마. 원준이한텐 당신 죽었다고 할 거야. 남편과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날, 남편은 제 분에 못 이겼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통쾌한 복수를 끝낸 저는 남편과 이혼 후 다시 바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기도 하고 한국에 있으면 자꾸 남편이 생각날 것 같아 미련 없이 미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그날 이후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전화를 걸어 남편의 근황을 알려줬습니다. 다은아, 대박인 거 알려줄까? 태곤 오빠가 얼마 전에 우리 애들 아빠한테 전화와서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 아빠가 너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냐고 슬쩍 물어보니까, 아니 글쎄 태곤 오빠가 뭐라는 줄 알아? 그 상간녀랑 통영에 있는 어느 공장 기숙사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다고 했대. 그러니?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원래부터 그렇게 살 운명이었을 거라 뭐 놀랍지도 않다. 근데 주희야, 나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하니까 다음부터는 나한테 말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상간녀랑 공장 기숙사에 살면서 일을 한다는 남편의 근황은 제게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딱 남편에게 어울리는 남편 팔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람만 안 피웠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지 복을 지 발로 걷어찼으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외로워도 유혹을 참고 그런 죄만 안 지었더라면 남편의 인생은 지금이랑 달라도 한참 달라져 있었을 테니까요.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남편을 망가뜨리려고 제대로 복수한 저로서는 통쾌하기만 합니다. 이런 제가 못된가 싶기도 하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남편을 동정하지 않을 거랍니다.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평생 쥐죽은 듯이 살고 제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줬으면 하는 것.